한 여자가 몽키 스패너로 한 남자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연신 아니야를 외치며 무엇이 이토록 이 여자를 분노하게 한 것일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국민 엄마 혜자 씨, 약재상을 운영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공 마도입니다. 몸은 다 큰 어른이지만 정신은 5살 어린아이 같은 아들 도준을 지키기 위해 마도는 오늘도 아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이때 어머니 설마 뺑소니 차량이 아내를 치고 가네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아줌마 피잖아. 이 사람은 도준의 친구 진태. 도준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찾아 복수의 발차기를 날려줍니다. 아프겠다. 약지상을 하는 마더는 늘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위해 한약을 준비합니다. 엄마에게 도준은 영원히 자신의 손을 필요로 하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죠. 그래서 방뇨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한약을 먹여줍니다. 어서 먹자 우리 아들. 어휴 잘한다 잘한다. 그래 쭉쭉 쭉쭉 들이키자. 다 마시자.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나빴잖아. 빨리 와. 어머니 혹시 분리불안이세요? 마저는 이제 아들이 싸질러 놓은 소변 자국을 발로 지웁니다. 그것도 모자라 널빤지로 부끄러움의 흔적을 가려주네요. 왜? 너의 부끄러움은 나의 부끄러움이니까요. 약속한 진태에게 바람맞은 도준. 혼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기가 중입니다. 약간 화가 났네요. 마침 두 손엔 골프장에서 주운 골프공이 가득합니다. 이때 한 여학생이 쎄. 골목길로 기가 중입니다. 살금살금 뒤를 밟아보는 도준. 어디 가니? 오빠랑 한번 할래? 뭐를 하자는 남자랑 싫은가? 남자가 싫니? 남자가 싫을 거야. 도준의 질문에 대답이 없자 그녀가 사라진 곳을 따라가 보는 도준. 사실 그녀는 정말 남자를 싫어합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 궁금해진 도준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데 돌덩이가 날아옵니다. 헐. 이건 무슨 상황? 돌덩이가 날아온 것을 보고 놀람과 두려움 속에 돌아가는 도준. 그렇게 도준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렇듯이 도준은 엄마 곁에서 잠을 자죠. 힝. 엄마 없으면 못 자. 찢지 만지면서 자야지. 아유 이제 온 거야. 너 자.
한 소녀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시신의 주인공은 어젯밤 그 소녀 문아정. 그녀는 빨래처럼 옥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야, 얘 이름이 뭐라고? 아정이? 문아정이고요. 서린여고 2학년 4반. 고필이죠. 자, 집에 연락했냐? 오전에 있고? 아, 그게 이제 저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치매래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 막걸리 한두 통 막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다. 그럼 얘가 보호자네. 그죠? 그 저기 할머니 보호받고. 예. 시신은 두개골골절의 과다출혈. 형사 재무는 시체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거 뭐니나. 늙은 소녀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도준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도준. 조사를 받으러 옵니다. 가혹행위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벗은 게 시원해. 가혹행위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도저히 너 저기 세팍타크로라고 아냐? 그런 게 있었어요? 몰라. 비인기 종목이라고 무시하네. 씨발로 안 질러. 물어. 네가 와서 물어. 헐, 저걸 무네? 이거 돌아. 쟤는 도는 거야. 응. 자, 똑바로 차례. 눈 감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다친다. 응. 자, 힘줘. 꽉. 헉, 셀이 팍 다 깨네. 못 바꿨지. 이게 바로 세팍타크의 위력이에요. 응?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동작. 딱, 응? 딱, 딱. 응. 야, 지금으로부터 예 아니요 대답 또박또박 잘 안 하면 완전히 죽여버릴 수가 있다. 응? 아무튼 내가 지켜볼 거예요. 응? 너 문화정 뒤를 졸졸 따라갔다면서? 사건 장소 쪽으로. 그랬어 안 그랬어? 생각이 잘 안 나. 새끼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우리 여기 사과 상당히 많거든. 자, 이빨. 자자자 됐고 저기 그 시체 근처에서 이딴 게 발견됐어요? 자신의 이름이 써져 있는 골프공. 문화정 걔를 어떻게 한 번에 빼박 증거입니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네가 죽인 건 맞는 거네요? 그랬어 왜 그랬어? 설사 네가 죽였더라도 그래도 아니라고 해야지. 죽였으면 죽였다고 해야지. 당연히 안 죽였지. 면회를 마치고 온 우리의 마더. 형사 재문을 나 찾아옵니다. 사람 몰라도 네가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너 알잖아. 우리 도준이 물방개 한 마리도 못 죽인다는 거. 독해산 기도원에서 그 종파라는 애가 뭐 탈출했는데 그 저 거기도 또 내가 지금 나가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도준이 완전 끝난 사건이라고. 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더. 100%. 범죄 피해자로 확정된 도준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혈 없는 도준. 피해자 보호용 마스크를 벗고 동네 여고생을 향해 손을 흔드네요. 좋텐다. 야야야 장난하냐? 여기서 오픈하라고. 잠깐. 시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다는 건가요? 동네 사진관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건 아니고요. 여론전을 펼치는 마더. 할아버지. 아이고 아저씨 그거 읽고 버리세요. 읽고. 자세히 읽고 보시고 버리세요. 조정이 어디 갔어? 누군데? 윤도준이 엄마. 마더는 심지어 아정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옵니다. 미쳤어요 지금? 저기요
크게 봐서 한 동네 사람으로서 저도 명복을 빌었어요. 빌러 왔다고? 네 아들 대신 빈다고 돼 이게?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고 몰라도 또다시 여러분들은 여론전을 절대 헷갈려서는 펼칩니다.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도준아, 제일 중요한 게 네가 그날 밤 일 기억나는 거, 응? 조금 아는 거 하나까지라도 죄다 소상하게 변호사님한테 일러바쳐야 이제 하는 최고의 거야. 변호사마저 뭔 섭외했네요. 말인지 알지?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그래 이놈아, 네가 당연히 안 죽였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보겠다고 백미라. 아 그 벤츠 백미라 진태. 그 진태가 보인 건데. 나는 그냥 쿵 진태 거. 선생님, 이게 뭔가 하면요 얘기가 좀 긴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 근데 도준아, 너 그날 사건 날 밤에도 진태 만난다고 나갔었잖니? 근데 못 만났고, 그리고 골프공도 진태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진태를 의심하는 마다 진태의 집을 향해 갑니다. 뭔가 물증을 찾을 수 있을까? 마침 진태가 집에 없네요.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마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것은 골프채입니다. 잠깐, 이 아이는 아까 도준이 손을 흔들었던? 그렇습니다. 동네 여고생을 꼬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진태. 되겠니? 뭐 그렇고 그렇은 사이 알탕. 당평채. 우리의 마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역시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 대체 우리의 마더 얼마나 기다린 걸까요? 바리몹시 절입니다. 과연 마더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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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마침내 무사히 진태집을 빠져나오는 마더. 휴, 다행입니다. 근거물을 가진 마더. 포부도 당당히 경찰서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증거로 가져간 골프채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허탈해하는 마더. 돌아오는 길에 보물상의 우산을 펼쳐듭니다. 값을 치르려고 보물상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씨발 존나게 섭섭하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혐의 없음으로 풀려는 진태에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죽을 줄을 쳤다. 어머니 그거 알아? 제일로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목사 보통 죽이면 파묻잖아. 근데 이건 위로 다 올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시체를 전시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빨래 널듯이. 봐라 동네 사람들. 씨발년 이거 내가 죽여버렸다. 시체 잘 보이냐? 이런 거. 진태의 말을 들은 마더.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죽은 아정의 집 옥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때마침 폭우가 내리네. 잘 봐.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시체가 거기 있으면 온 동네에서 다 보여. 아무튼 이 동네 자체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엄마 아무도 믿지 마. 다 필요 없고 나도 믿지 마. 엄마가 직접 찾아 진짜 범인을. 과연 동네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진태의 말이 맞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도는 자신이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준아, 너 그날 밤 일 열심히 기억하고 있지? 뭐가 떠오르건 뭐가 기억나건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 그니까 네가 만화태에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못 본 거야? 문화정이 형 애인이 있었대요. 누구? 종팔이요. 기돈 종팔이? 마도는 이제 죽은 아정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아정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를 찾아냅니다. 사진 찍을 때 꼭 소리 나게 돼 있잖아요. 치즈, 티링. 그거 안 나게 살짝 개조하는 거예요. 몰카 찍기 좋게. 진짜 전문가다. 어디서 이런 걸 봤니? 그냥 뭐 취미 겸 알바 겸. 이때 창문 밖에 나타난 두 명의 남학생, 아정의 친구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한테 얘기해줬니? 이상함을 직감한 학생. 화생의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지? 아줌마. 오빠들 지금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조심할 때 빨리 풀어라. 아정의 핸드폰을 찾는 것은 사람이 마더만이 자기 아닙니다. 맞아야지. 안 그래? 기발려는 아정 핸드폰 어쨌냐고. 원래부터 학생을 구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마더.
남의 영업장에서. 그들로부터 아정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진태와 거래를 합니다. 꿈나라가 있는 친구를 깨우며 사건을 날리고 너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나봐요. 얼마나 새끼야? 나봐요. 그러는 너는 씨발 뭔데 모자 쓸 지랄이야 이 개새끼. 얘네 아정이 핸드폰을 왜 찾는 거야? 녀석들을 하나씩 핸드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나온 사진들 공개되면 여러 사람 다칠 텐데. 다 찍었지. 사실 아정의 핸드폰에는 아정과 잠자리를 한 여러 명의 남자가 누가 협박이라도 한대.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나 웃기고 있네. 겁은 무슨.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던 아정. 뭐가? 자지가? 그녀는 자신과 잠자리를 했던 남자들을 다 싫다. 모두 진짜.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때 그 코피 흘리던 애가 문화정이 걔였어. 사진들 나름 끝내주는데. 누구냐 너? 아정이가 보내서 왔구나. 폰의 행방을 찾던 마더는 마침내 아정의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너는 사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아정이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죠. 여기 다야? 아정이가 욕밖에 안 줬어? 근데 아정이 핸드폰 어딨어요? 그거? 벌써 술 바꿔 먹었는데. 거짓말이지. 필요하다고 꼭 갖고 오라던데 아정이가. 미친년이 좋다 뺏고 지랄해. 루주는 아정의 폰 속에서 사건 현장에서 마주쳤던 인물의 얼굴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비오는 날 마더가 마주쳤던 고물상. 이제 마더는 그의 집을 향해 갑니다. 네, 혜민원이라고 한의학 봉사단체에서 나왔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무료 진맥도 봐드리고 무려? 침술 봉사도 해드리고. 우리 언제 한 번 봤다. 아닌데요? 아니면 말고. 아무튼 오시기만 놀다가 자고 가면 대환이야. 농담 감사합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딱히 뭐 아픈 데는 없고 요즘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요? 사실 내가 이 얼마 전에 못복을 확 봐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침 안 아프게 놔드릴게. 왜 얼마 전에 동네에 난리 한번 났었잖아. 살인 사건. 그 여고생 죽어가고. 근데 그 사건 장소 거기가 오래전부터 빈집인데 내가 그날 밤에 하필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그날은 그
사실 사건이 있던 날 밤 고물상은 아정의 집에서 아정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 이상한 놈이 따라오더라고. 그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바보 같은 새끼. 도준에게 바보라는 말은 발작 버튼입니다. 바보 취급을 하면 단단히 응징하도록. 두 대 건다. 마더는 도준이 살인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전부 다 다시 한다고. 진짜? 아니라고. 형사들이 그랬어요. 네가 잘못 본 거라고. 뭔 소리야? 내가 그때 직접 가서 얼굴까지 다 봤는데 맞더구만 그놈 윤도중이. 걔가 돌멩이 휙 던지고 그런데 이상한 것도 막 하고. 너무나 디테일하죠. 비영신들이 잡아놓고 풀어주면 어떡해? 아휴, 하여튼 기껏 제대로 잡았다 했더니만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 신고를 해야지.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마더. 철서가 제대로 실성해버립니다. 아들을 살인자를 만든 목격자를 아니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 쓰레기야. 마침내 고물상이 죽고 마더는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일까요? 마더는 고물상의 집에 불을 넣습니다. 사라져버려. 모두 사라져버려. 이 악몽 같은 나쁜 꿈들 없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제발 모두 다 사라져버려라. 살인의 증거인멸까지. 나름 지능거린 우리의 마더. 뒷산을 통해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마더. 도대체 여긴 어디? 도대체 난 누구?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혹시 어머니, 범인 잡혔어요. 그러니까 핏자국이 나온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문화정 혈액으로 밝혀지면서 완전 게임 끝난 거지 뭐. 이게 이제 골프공 따위하고는 막 비교가 안 돼 버리지. 기도원을 도망친 종파리가 문화정의 살인자로 잡혀 들어옵니다. 사실 종파리는 아정의 진짜 남자친구죠. 부모님은 계시니? 평상시 아정이 흘렸던 코피 그것 때문에. 엄마 없어? 도대체 엄마 그게 무엇이기에. 미안하다. 몰랐지? 꼬물상 저거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어. 맞아. 거기 할아버지 죽었다며? 석방된 도준이 관광을 떠나는 엄마를 위해 간식을 준비합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서 버스에서 먹어.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거 흘리지 말고. 목격자도 사라지고 범인도 잡히고 아참, 엄마는 신이 나죠. 엄마, 그리고 이것도. 뭐?
줄 거 있어. 뭔데? 어디서 났을까요? 저기 그 고물상 불난데 갔다가 이거 주웠는데. 이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이로써 엄마와 도주는 드디어 공범이 되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을 잊고 싶은 마더. 모든 악몽을 깨끗이 잊게 해줄 혈자리를 찾습니다. 이윽고 이어지는 족보 없는 춤. 마더는 권총을 발사합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미쳐버리고 싶은 마더. 잊고 싶은 마더. 살고 싶은 마더. 그렇게 그녀는 망각을 향하여 춤을 춥니다. 엄마는 억세다. 모든 엄마는 억세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엄마는 억세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섬뜩한 모성애. 가냘프지만 절대 꺾이지도 뽑히지도 않는 이미 영혼의 습기마저 모두 날아가 바삭하게 메마른 유령 같은 존재. 마더였습니다. 봉준호 영화의 매력 중 하나는 소설적 장치들을 여기저기에 예비해둔다는 것입니다. 영화 마더에서는 첫 장면에서 마더가 약재를 써는 장면이 있죠. 아들 도준에게 눈길을 떼지 못하다가 손을 베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베인 줄도 모르고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오직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있죠. 이것은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더에게 불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듯이 마더가 아들 도준으로 인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될 뿐더러 살인자가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더가 아들 도준이 방뇨한 흔적을 지우고 가리는 장면이 있죠. 아들의 부끄러움을 지우고 가려주려는 엄마의 마음을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영화적인 혹은 소설적인 메타포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드러나는 도준의 진짜 부끄러움은 살인이죠. 마더는 결국 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 암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마더가 고물상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죠. 고물상의 집 앞에서 진흙창에 신발이 미끄러집니다. 이 장면 역시 소설적 메타포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삶이 진짜 진흙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준이 관광을 떠나는 엄마에게 간식을 사다 주며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흘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마더가 살인의 증거물을 분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준이 흘리고 다니면 어떡하냐는 힐난을 하는 것은 완전 범죄의 공범이 되자고 다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에서 도준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보아야 할 장면은요. 본 감독이 영화의 첫 장면과 거의 마지막 장면에 두 번에 걸쳐서 배치해 놓은 억새밭 장면입니다. 억새밭에서 마더는 그로테스크한 춤을 계속해서 추고 있죠. 앞과 뒤에서 두 번 반복을 했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결국 감독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장면이자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하필 메마른 억새밭이었을까요? 엄마는 억새다라는 의미를 이름상 동일한 억새로 대리하면서 다른 한편 억새밭이 담고 있는 메마른 이미지 그리고 가녀리지만 질기디 질긴 억새의 특성을 왜곡될 대로 왜곡된 모성애 혹은 본질일지도 모를 모성애 그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억새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상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